네, 한국선의 출발해서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자, 지난 4일 우리 국적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영위당했죠. 자,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백은건님, 일단 이란에서는 해양 오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믿을 만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이란이 어제 공식적으로 한국 케미오 나포이어를 환경 규제 위반이라고 발표했죠. 예. 나포를 직접 수행한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예. 해당 선박의 나포는 호르무즈주 검찰과 이란 해양 항만청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에 의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란 외무부도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한 조사라는 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저희 선사 측은 납포된 선박은 유조선이 아니라 석유 화학제품 운반선이었고, 이를 주 이란 대사관, 이란 해양 수산부하고도 공유했다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이유로 납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돼야 되겠지만 좀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란 측도 공해상에서 납포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국제법에 의해서 또 다뤄져야 된다는 것도 이란은 인지하고 있는 점에서 저희가 그만큼 대화할 창구가 상당히 공개적이고 명확한 상태라는 것이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란에서 억류했다는 이유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란 정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7조 한 6천억인가요? 우리 돈으로 거의. 네. 인질로 70억 달러죠. 예. 네, 그 정도. 이거 인질로 잡고 했다 이런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이 하신 줘야 될 자금이 동결돼서 이거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주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이 사안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동결 원인이 한국과 이란과의 간의 양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끼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보통 탈냉전 이후에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제재를 하나의 수단으로 적대국과 적성국의 행동 변화를 강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재무부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미국은 자신들이 선정한 테러 지원국이나 이런 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설정한 그런 미국 위협 단체들한테는 이제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경제 제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경제 제재 위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단체와 거래를 했던 때 밝혀지면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은행과의 거래를 모조리 막는 그런 강력한 통제 수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은행이나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 은행에서 이란에 대한 송금을 지금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란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분명한데, 이란 측도 우리가 잔금을 못 치르는 이유가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이 추동하는 경제 제재 레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했다는 점은 조금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접근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는 맥락일 수 있겠는데, 이란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결 자금으로 백신 구매 사용하는 방안을 우리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미국 정도 승인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게 진전이 안 될까요? 저희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 동결 자산 문제 때문에 다음 주에 이란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죠. 10일에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여태까지 동결된 자금을 풀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그 패키지를 가지고 갔을 텐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의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120만 명 정도 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 이란 입장에선 이 코로나 백신 구매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경제 위기 때문에 하드 커런시, 그러니까 그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를 만약에 백신 구매 연동해서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돈이 이란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예. 인도적인 백신 구입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게 풀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금을 자기가 받아야 될 자금을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너는 이 비용을 이 물품 사용하는데 사용돼 이렇게 규정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란 측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코로나 문제보다는 다른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돈을 빨리 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예. 더 한 가지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제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요. 그 이번 나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란이 지금 추구하는 원하는 목적 이게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층위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한번 보자면 이제 저희가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갖고 지금 이란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 동결 자금에 대한 협상력 강화 측면도 바라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압박함으로써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 협상 강화 카드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란의 보수표 결집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그 까셈 술레이마니 지금 혁명 수비대 수장이 미국의 이라크에서 사살된 그 1주년 다가오는 해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모센 파리자데라고 하는 이란 원자력 에너지 기구, 원자력청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장이 또 암살이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강경한 조치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자신들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난제를 타파하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보수표 결집 및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호르무즈 그 해양 방위 그 작전 수행을 때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이란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지금 이런 식으로 나름 한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우리가 짚을 건 짚고 넘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선전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층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 층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어찌됐건 이 자금 동결이나 모든 이란이 겪는 어려움은 미국의 경제 제재, 미국의 압박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은 미국은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데 다 밝혀진 대로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 그 JCPOA 이란과 협력을 합의를 맺었던 그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대화를 나눌 것이고 새로운 이란 핵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간을 보는 행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70억 달러의 그 자금이 풀리려면 미국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재무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정도 그린라이트를 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 동결 문제도 풀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는 저강도로 한번 찔러보고 진짜 미국의 미국이 실제 자신들과 핵 협상에 다시 나설 그런 진정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 가지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층위에서 이란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요. 자, 이란이 보면 우리 강남에도 강남 테러의 그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년대 중반에 생겼죠, 아마. 근데 이럴 정도로 이란과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의 현재 그 외교부의 그 외교 라인이 현 상황 대응 능력이 이거를 어떻게 잘 다루고 그래서 빨리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우리 외교부 특히 이란 관련해서 외교부의 그 능력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란 선박이 전복됐을 때 우리 해군이 가서 도와준 경력도 있고 네. 우리 외교부에서는 계속 그 정부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네.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전체적인 저희 외교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상과 여러 가지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저희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낙관적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란 측도 이게 공해상에서 납포된 것도 인정하고 이게 과거 케이스 영국 작년 7월에 벌어진 영국 유조선 납포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란 측에서는 자신네들의 영해를 침범했고 이거는 안보 이슈다 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좀 다퉈야 될 사항이 명확하고 다퉈야 할 대상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서 처리한다면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본의 교섭대표단 반장이 고경석 아프리카 중동 국장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제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